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지수 방부등식 조금 했죠? 조금. 그죠? 근데 그건 숙제로 안 냈어가지고 이번 숙제로 낼 거고,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먼저 하고서 진행을 할 거라서 개념 프린트를 피시면 됩니다. 18페이지죠? 지수 방정식 먼저 가자. 자, 지수 방정식. 거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지수 방정식에서 일단 푸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밑조건에 의해 생기는 범위 체크하자. 그래서 범위 체크 항상 하시고요. 왜냐면은 방정식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데서 근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 체크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원래대로 돌아와. 빨리. 얘들아, 너네 몇 학년이야?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이제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어, 그지? 그러지 좀 마요. 자, 두 번째. 자, 밑이 다른 경우 미통일 후 지수끼리 똑같다. 자, 미통일 후 한 다음에 뭐 하래? 미통일 후. 밑이 똑같으면 이제 지수도 같으면 되잖아.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잡할 경우에는 함수로 그리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로 하는 거 좀 했죠. 그래서 복잡할 때는 함수로 생각하면은 조금 해결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좀 따라가시면 돼요. 알겠지? 별거 없어. 자, 근데 이거보다 뭐 때문에 좀 개념 설명이 길어지냐면 밑에 방법인데, 자, 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특이한 경우래.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오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형태가 이제 fx에 대해서 gx제곱, 그리고 똑같이 fx에 대해서 h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나오는 경우. 자, 그럼 이거 일단 어떻게 푸냐면 두 가지를 풀어야 돼. 당연히 미통일 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할 거고, 뭐도 성립하냐면 얘네가 1이었다고 해봐. fx가. 그러니까 밑자리가 1이면 무조건 얼마를 제곱해도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fx가 1인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내가 넘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 x 더하기 1에 몇 제곱이야? x 제곱 제곱이래. 자, 그것이 똑같이 x 더하기 1에 2x 더하기 3제곱이래. 자, 그래 놓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요 밑자리가 1 되는 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습관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근으로 나와버려? 0이다. 그래서 얘도 근으로 해줘야 돼요. 꼭. 알겠죠? 저걸 안 쓰면 틀려. 자, 두 번째는 뭐겠니? 두 번째는 이 지수끼리 그냥 뭐 하면 돼?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은 2x 더하기 3이다. 이걸 풀어줄게요.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입니다가 되고요. 3일 들어가서 마플 들어가면은 x가 마일 또는 3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뭐 한 게 전제였어요? 큰 거.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요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0과 3.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미지수가 밑자리에 오면은 조금 주의를 하자. 이게 일단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유형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야? 두 번째는, 자, fx의 gx제곱이 1 되는 경우래. 1 되는 경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내신에 잘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잘 나오는 그 빈출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교재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첫 번째, 거기 내가 첫 번째를 뭐 해놨니? fx가 1인 걸 했구나. 그냥 합시다. 첫 번째 fx가 1인 경우. 왜냐면은 어쨌든 1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밑 자체가 얼마면 1이면 지수가 얼마건 무조건 1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gx가 얼마여도 1 나와요? 얘가 0이어도 1 나오지. 맞아? 0제곱하면 무조건 1이었잖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특이한 게 뭐냐면 f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왜? 야, 마이너스 1에 짝수 제곱해봐.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gx가 뭐가 돼야 돼? 짝수로 나오면 맞는 거야. 짝수가 아닌 거는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알아두면 돼. 자, 가보자. 자, 예시를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거에 x 플러스 2제곱이래. 는 1이 되는 거. 자, 첫 번째. 요 안에 있는 게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자, 두 번째. 요 지수 자리가 얼마인 경우? 0 되는 경우. 세 번째. 뭐야?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보자.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요. 넘기면 x제곱 마x 마 2가 0이래. 여기 2랑 1 들어가고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서 여기서는 x 값이 마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죠. 아, 여기는 이제 1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게 어쨌든 1번이랑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이거 마일 사라지면 누가 남아? 이렇게 남아. 그럼 여기서 x값이 누구 나와요? 0 또는 1 나와.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맞을까? 0을 한번 g한테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지. 짝수가 나와. 이건 되는 거야. 근데 1을 한번 넣어봐. 뭐 나와? 홀수가 나오지. 알겠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0만 답이다. 0만. 그래서 총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좀 이따 예시 몇 개 풀어보면은 감이 잡힐 거야. 자, 시험 범위 나왔니? 나왔어요? 그래프까지요? 그래프까지죠? 지우 나왔어? 안 나온 게 맞아? 모르는 거야. 얘들아, 집이란다. 학교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죠? 아마 활용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우린 그래프까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도로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뭐야? 2번 로그 방정식으로 가자. 근데 로그 방정식도 똑같아. 밑과 진수의 범위 체크하시고.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놔요. 밑진수 범위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은 생각보다 직접 너네가 범위를 체크할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로그 방정식은 범위 체크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진수 때문에. 알겠지? 항상 그 자리에 미지수가 많이 오니까요. 조심하시고. 두 번째, 밑이 다르면 미통이라래. 그 다음 진수끼리 똑같다를 풀어주면 된대요.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복잡하면 함수로 그리자.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함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방부등식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문제 풀어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밑진수에 의해 생기는 범위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밑범위를 체크하래. 자, 왜 그러냐면 밑이 얘들아 1보다 크면 증가계형이었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계형이었죠.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증가계형 땡땡 전체의 부등호와 지수 또는 진수끼리의 부등호가 일치한대. 그러니까 증가계형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근데 감소계형은 뭐래? 반대래, 반대. 알겠지?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감소계형이라면.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 선택지가 있다 해봐. 감소로 풀 수도 있고 증가로도 풀 수 있대. 그럼 웬만하면 뭐로 푸는 게 좋아요? 증가로 푸는 게 낫겠지. 그래야 실수 좀 덜 하겠지. 그래서 증가계형으로 웬만하면 접근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 복잡하면 함수로 그려서 푼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지수 부등식인 건데 지금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가지고 둘 다 해본 거야. 그래서 원본 부등식이 요거였다면 요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A가 1보다 컸다면 그러면 F 지수끼리 부등호는 전체랑 똑같이 가면 돼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래. 그러면은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적어주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도 똑같아요. 자, 로그에 AFX 로그에 A의 GX.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fx가 0보다 크다, gx가 0보다 크다. 알겠지? 진수 범위 먼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만약에 1보다 컸다면 그러면 전체 부등호랑 진수죠. 진수끼리 부등호가 일치하고요.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였다면 감소계형이니까 반대로 바뀐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자. 자, 그래서 교재는 지수 방부등식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형 2번을 그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유형 2번으로 오시면은 진짜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539번이 내가 지금 여기 쓴 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539가.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풀게요. 538로 갑시다. 자, 538 보니까 x의 x 플러스 6제곱은 x의 x제곱 제곱이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수 x의 합을 구해라. 양수 x래. 잘 봐봐. 일단 얘들아, 첫 번째로 요 밑통일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같으면 같은 수가 나올 거야. 이건 당연해. 맞죠? 근데 뭐도 생각하라고? 항상 밑이 얼마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왜냐면 1한테는 얼마를 제곱하든 무조건 1이니까. 그럼 양쪽이 같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될 거고 2, 3은 6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마이 또는 3 나오겠지. 근데 두 개 중에 누가? 3만 답인 거죠. 양수라고 하니까. 알겠음?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냥 얘가 답인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야? x의 합이니까 더하면 얼마 나와? 4 나오겠죠. 그래서 538의 5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46번 풀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551번도 풀어줬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여기가 조금 너네가 헷갈릴 법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일단은 556번으로 가볼게요. 556번. 이거는 정말 기본 문제인데 빨리 하고서 별 3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요. 자,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4분의 1에 x 빼기 1제곱 마이너스 2배에 2분의 1에 x 빼기 p제곱이래. 아이고, 그거에다가 더하기 16까지 능제로. 자, 이랬을 때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만을 갖는다. p를 실수 p에 대해서 p랑 알파랑 더해줘 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할 거냐면, 항상 얘들아 이런 거 풀 때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무조건 개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저런 잔챙이들은 앞으로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의 마일제곱이면 얼마지? 4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맞아? 그러니까 개수에다가 4 쓰란 소리야. 그리고 뭐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얘 뭐야 그러면? p제곱이면 마이너스를 2분의 1한테 줘. 그럼 2로 바뀌어. 그럼 2의 p제곱인 거야. 그럼 요 2까지 해서 2의 p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6까지. 뭐 일단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치환을 해야 돼. 알겠니? 치환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이제 습관이 좀 됐나 봅시다.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범위죠, 범위. 알겠어요? 범위는 우리 지수 형태는 무조건 0보다 뭐 하기로 배웠어? 크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써줘야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치환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4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1제곱 t 그리고 더하기 16. 이거는 0이다. 얘들아,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는 거면은 당연히 무슨 근 가지라는 거야? 중근.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겠죠. 뭐 절반 공식으로 가면 되겠지? 자, 근데 저걸로 끝이에요? 얘들아, 저걸로 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범위. 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요렇게 2차 함수 형태로 내가 그렸어. 근데 우리가 지금 잡은 t는 양수 쪽이니까 양수 쪽에서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쵸? 이런 상황도 생길 거라고 분명히. 왜냐면 얘도 근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왜냐면 얘는 실제 근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음수기 때문에 t 값으로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 근데 얘는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존재한다는 걸.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돼, 안 돼? 이게 안 돼. 왜 안 될까?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거 함수로 보면은 y절편이 얼마니 지금? 16이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y절편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항상 머릿속엔 있어야 돼. 아,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이 문제에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중근을 가지란 소리예요. 근데 그 중근도 부호는 뭐여야 돼?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아니라면은 틀린 거야, 그것도. 알겠지? 어휴, 야, 이거 판별식 해보자. 그럼 절반이 누구야? 절반. 얘들아, 2의 p 플러스 1제곱의 절반이라는 거는 요 플러스 1을 제거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제곱하래. 그러면 2의 2p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4랑 16 곱하면 돼요. 걔네가 0 되라. 그래서 2의 2p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64니까 2의 6제곱이지? 는 0이다. 그래서 2p는 얼마? 6이면 된다. 그래서 p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p가 3이면 얘들아, 어쨌든 이거 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근은 양의 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한 뭐죠? p 값은 3이다. 이걸 구했고, 구하라는 건 뭐야? 알파도 구해야 돼? 아, 귀찮은데? 잘 봐.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아유, p 값에다가 3 넣어보자. 그럼 저 방정식이 4t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 나오죠? 16t에 더하기 16, 이게 0인 거야. 4로 나눠주면은 어쨌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t 값은 얼마야?
2인 게 보이지? 근데 2는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건 누구예요? 지우야, 우리가 찾는 게 누구야? x잖아, x. 맞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저 x 찾는 거야. 그럼 x한테 얼마 넣어야 저게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내가 찾은 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랑 알파랑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2가 나오겠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해봐요. 그 밑에 거. 아, 그리고 내일 그 확통 수업하시는 분들 한 가지 얘기를 좀 하자면, 내가 내일 예비군 훈련을 가요. 예비군 훈련은 빠지면은 범죄자가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대를 나온 사람이면은 필수로 해야 되는 훈련이거든. 그래서 그 훈련이 내일이라서 1시부터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로 잡혀는 있는데 내 경험상 항상 일찍 끝나요, 조금. 그래서 내가 학원에 도착을 하면은 7시 전후가 될 거로 예상을 해.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일찍 출근을 해서 내일 강의를 미리 다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내일 등원하면 보내줄 거고, 내가 뭐 좀 일찍 도착하면은 그때서부터는 그냥 바로 여기서 할 건데, 뭐 그 전까지는 영상으로 일단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난 이제 마지막 연차입니다, 예비군. 그래서 올해만 하면 끝나는데 올해 2번이 더 남아 있어요. 내일까지 하면 3번이야, 3번.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그게 내일이 돼버려서 양해를 좀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내일 똑같이 6시까지 오시고, 오면은 그 종이 하나 둘 거야. 그 마플 뒤에 또 프린트해서 둘 거니까 그거 하나씩 가져다가 그 영상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랑 핸드폰 잘 가져와야 돼. 충전 잘 해서 오세요. 원래 예비군 가면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안 가요. 그 예비군 훈련 증서를 내면은 그거를 이제 빼주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직업이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네네. 제가 오늘 결석자가 있어가지고 빨리 올려야 돼서 아마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 학교에서 뭐 막 하는 거 많잖아. 막 학교 행사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기부에 잘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잘 참여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 그거에 영향을 주면은
뭐 빠지는 거는 보강을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공부는 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그 따라가곤 있어야 돼. 그거 한다고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돼. 본인의 그 성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얘들아 봐봐.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래. 자,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말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라는 말은 당연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말이겠지. 알겠어요? 잘 봐봐. 일단 나는 플러스 1 돼 있는 거를 개수 처리를 먼저 한 거야. 알겠니? 그럼 또 뭐 할 거냐면, 문제에선 지금 얘네 근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잡을게.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쟤네는 지금 x 값인 거야. 알겠죠? x 값이에요. 근데 걔네가 누구보다 컸으면 좋겠대? 1보다 컸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하니. 미안해? 0보다 큰 거죠. 미안합니다.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 밑에 게 1이죠. 자,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붙여놨어 지금. 그럼 당연히 우리 이거 풀 때 치환할 거야. 그래서 t로 치환을 하자. 또 치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0보다 크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당연히 근을 써주는 거야. 자,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누구죠?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 이렇게 둘이 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자, 5의 알파 제곱, 5의 베타 제곱. 야, 근데 얘네 둘은 알파랑 베타의 범위가 있었다 보니까 얘네도 범위를 써줘야 돼. 얘네 범위는 뭘까요? 범위가 뭘까? 단순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치환한 게 누구야? 얘야. 5의 x제곱. 걔를 그려. 그럼 이게 y는 5의 x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지금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지수 자리에 들어가니까 x한테 대입한 건데 얘네 둘 다 양수래. 그 말은 양근을 대입한 거잖아. 양수를. 맞아요? 그럼 요게 찍히지. 걔는 반드시 누구보다 큰 거니?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양수 쪽이 대입이 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누구보다 1보다 큰 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너네 이 함수 그릴 수 있지? 대충이라도 그려보면은 요 정의역을 이제 t로 잡아요. 그리고 일단 두 번 만나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니까 두 번 만나게 그려. 근데 얘네 둘 다 모두 하나는 5의 알파 제곱, 하나는 5의 베타 제곱인데 둘 다 1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 말은 1이라는 경계가 한 여기쯤 있어 달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래야 두 근 모두 1보다 큰 상태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알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고일 수학인 거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너네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 있었거든요. 자, 거기로 한번 가보는 거야. 지금 축이 누구로 정해졌니? 2분의 5죠. 그래서 축은 건드릴 거 없어.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판별식. 일단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로 뭘 조사를 하냐면 축을 조사해요. 축도 해보자. 축을 조사해보면은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얘는 패스해도 됩니다. 따로 범위가 안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뭐겠니? 저 1이라는 경계를 좀 해줘야 되잖아. 그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요 FT라고 합시다. FT. 그래서 F한테 얼마 넣어요? 1을 넣어요. 1. 이 경계인 1을 넣어.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0보다 크게 나온다. 양수다.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알겠어요?
요거대로 조사를 해볼까? 그러니까 결국 고1 수학 잘해야 돼. 판별식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0보다 큰 거니까 k는 4분의 2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축은 패스하라 그랬고, 얘는 뭐야? 1을 넣어볼까요? 저 t자리에다 1 대입하면은 k 빼기 4가 나와. 그게 0보다 큰 거야. 넘기면은 k는 4보다는 크면서 4분의 25보다는 작아요가 나오는 거지. 요거 됐어요? 아, 길었다. 하라는 게 뭐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 야, 뭐 잘못했니? 1보다 큰 거잖아, 그죠? 아, 멍충이 아닙니까? 얘 얼마예요? 6점 몇이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몇 개야? 한 개 나오겠죠? 5로 하나 나온다. 왜 두 개죠? 정신 안 차려? 5랑 6이죠? 그래서 두 개다. 미안. 자, 2번이죠. 557번에 2번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 그 다음 유형으로 갑시다.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563번으로 가자. 자, 보면은 1차 함수 fx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f에다 마이너스 5 넣으면은 0 나온대. 그리고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자, 부등식의 해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2의 fx 제곱, 그게 8보다 작거나 같대. 이것의 해가 이렇게 나오나 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대. 일단 얘부터 좀 해보면은 8은 미통일에서 세제곱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거 증가계형이야, 감소계형이야? 증가계형이죠. 밑이 2니까. 맞아? 그러면 전체 부등호 방향이랑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온대. 굳이 그림에다 표시 안 해도 얘들아, 이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걸 준 거예요. 마사 콤마 3을 지난다는 걸 준 거야. 왜냐면 부등식의 답은 결국은 경계에서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지금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마이너스 5인가? 그러면은 3이라는 게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란 소리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야 3보다 작은 범위가 마사보다 작은 범위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fx는요, 잘 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지금 x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은 3이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준 거니? 3이라는 걸 준 거고, 마오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 15가 있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 있고, 0 대입하면 15가 정답이겠죠. 뭐 이런 거야.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뭐 할까? 자, 569번으로 갈까요? 569번.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수 a에 대해서 지수 부등식이래. 자, 8a의 x제곱 마이너스 9a의 x제곱 더하기 1, 그게 0보다 작다. 일단은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될 것 같지 않니? 8하고 1 들어가고 1 들어가서 마마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8배의 a의 x제곱 빼기 1, 그리고 a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이거 당연히 그냥 풀어주면은 a의 x제곱이 누구랑 누구 사이니? 8분의 1과 1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2차 부등식 푼 거야. 근데 얘를 풀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니? 0부터 3으로 나온대요. 근데 a가 얼마일지 유추가 되니? 얼마여야 될 것 같아? a는 2분의 1 아닐까요? 2분의 1? 아, 왜냐면 여기 8분의 1 있는데 여긴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0도 있고 3이 있어.
그러니까 0이 나왔다는 건 요 x한테 0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서로 짝이 되는 건 요렇게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 짝이 돼야지 여기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았다는 거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꾼 거야. 바꾼 상태고, 세제곱이 8분의 1이 되는 숫자는 2분의 1밖에 없잖아. 그래서 a는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5번이다.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잘 해보시고. 야, 그 다음은 뭐할까? 다른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573번으로 갈까요? 573으로 갑시다. 뭐 일단은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결국 구해달라는 거겠지? 그래서 구해보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또 치환해서 가도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치환할 필요도 없을 수준이긴 하죠. 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보면은 가조건 뭐라고?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6배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그냥 인수분해 하자. 여기서 9, 3, 27이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겠다. 그럼 여기서 결국 3분의 1의 x제곱이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니? 마이너스 3이랑 9 사이라는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지수 형태는 얘들아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범위가 안 생기고 그냥 0보다 크다로 써도 돼요. 여기 날려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상식적으로 얘는 누구를 넣어도 마산보다는 크니까 왼쪽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얘만 풀어주면 끝납니다. 알겠니? 그럼 얘도 미통일에 3분의 1에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럼 x가 봐보죠. x가 자 부등호 방향은 뭐 해줘야 돼? 반대로 바꿔야 돼. 그죠? 왜냐면 감소계형이니까. 바꿔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나조건. 자, 나조건은 5의 x제곱 더하기 5배의 아니지. 일단은 1-x제곱 그것이 6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여요? 승원아, 이거 뭘 곱해줄까 양변에다가? 5에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5의 x제곱을 곱해. 5의 x제곱을. 근데 얘 지금 뭐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의 양변에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죠?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5의 x제곱은 어차피 뭐일 게 분명하니? 양수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뭐 0.1초 사이에 너네가 다 거치고 나와야 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럼 해보면은 5의 2x제곱 그리고 6도 넘어옵시다. 그래서 넘어와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냥 플러스 5가 되겠지 이제.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가 다행히도 돼. 5랑 1 들어가고 마마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또 5의 x제곱은 바로 갈까? 누구랑 누구 사이야? 1과 5 사이가 되겠지. 얘는 증가계형이니까 그대로 가주면은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이렇게 x범위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무슨 범위를 구해달래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공통범위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얘가 얘를 포함해버리니까 얘가 그냥 공통범위겠네. 그지? 그래서 A랑 B랑 뭐 해달래? 더해달래. 더하면 1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 할까? 자, 그 다음은 575 해봐요. 575.
아유 목이야. 성훈아 풀었니? 왜 그러고 있니? 허리 펴줘? 허리 펴줄까? 싫어. 껌 대신에 딴 거 줄게. 딱밤 한 대 줄게. 딱밤. 자 봅시다. 봐봐. 너네 이런 거는 본 적 있지 않니? 뭐 4x의 제곱,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라. 그럼 어떻게 풀어? 이게 x한테 얼마를 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라는 거는 무조건 부등식은 얘들아 함수로 생각해야 돼. 1차가 아니고선. 알겠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0이니까 비교 대상이 0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얘들아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근데 이 중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얘랑 얘겠지. 맞아? 얘는 같은 부분이 한 번 있고 다 위에 있잖아. 얘는 항상 위에 있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로 가는 거야? 작거나 같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안 만나는 거라서 작아야 돼요. 자, 근데 쟤는 완벽하게 얘랑 똑같은 건 아니야. 알겠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치환할 거니까 얘를 t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거를 그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t의 언어로 바꾸는 거야. 이건 x의 언어잖아요. t의 언어로 바꾸면 뭐겠니? x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면 t는 모든 뭐가 돼요? 모든 양수가 되는 거야. 모든 양수 t에 대하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해라 이 소리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를 그려보면은 어디로 볼록이야? 당연히 아래로 볼록할 거고. 축이 누구야? t는 얼마일 때? 누가 2라고 한 것 같은데? 1이지 1. 알겠어요? t는 1. 그런 것 때문에 틀린다. 자, 근데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건 모든 양수 t니까 0은 어디 있어요? 더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구야? 꼭지점이 되겠죠. 알겠어요? 꼭지점이 x축보다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으면 돼. 혹은 잠깐 닿아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결과가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판별식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렇게 닿아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잘라보는 작업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돼. 알겠지? 왜냐면 범위가 존재하니까. 가보자. 반공식 쓸까요? 반공식. 반의 제곱. 그러면 16. 마이너스 ac니까 더하기 4k가 되겠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넘겨서 나눠주면 k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아 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라는 건 뭐였어? 최대값이네. 얼마야? 마이너스 4겠죠.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마 76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왜냐면 축을 몰라요. 방금 문제는 축을 줬지? 맞니? 바로 1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얘는 몰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스 분류 시키는 거라고. 너희들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압박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 왜냐면 이거 고1 때 했던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이 나오는데 야, 뭐 80번 같은 거 봐봐. 일단 뭐부터 하는 게 먼저야?
범위 체크하라고. 범위 체크. 알겠어요? 진수 때문에 생기는 범위 체크가 일단 첫 번째, 항상.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바꾸기 전에 항상 그걸 먼저 해야 돼. 괜히 모양 바꾸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항상 그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할래? 어쨌든 그냥 같이 풀어보자. 왜냐면 생각보다 또 이런 거를 어려워들 하니까,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뭐 헷갈려 해가지고. 80번 뭐라고? 로그 3의 x 빼기 4 는 로그 9의 x 마이너스 1.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니까 x가 일단 4보다 크다라는 게 공통범위겠죠? 그래서 저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미통일을 하고 싶은데 미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한데, 이렇게 얘들아 범위 체크를 해놨으면은 이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꿔도 돼요. 내가 전에 함부로 모양 바꾸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야? 바꿨으면은 범위가 바꿔버려. 그지? 바뀌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바꾼 상태로 그냥 풀어버리면은 틀린단 말이야. 근데 범위 체크를 해놨어? 그럼 그때는 고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미통일을 여기를 그냥 9로 생각을 하자. 여기를 9로 썼다는 거는 여기에 분모에 2를 추가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근데 그 분모에 추가했던 2를 보상하려면 여기 2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2는 여기다 보내주는 게 좋겠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x 빼기 4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8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더하기 16인데 더 모으면 18이 되겠지. 요렇게. 아유,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거? 아, 되네? 6, 38이네. 그래서 6, 38 들어가면은 x값이 얼마야? 6 또는 3. 둘 중에 누가 맞아? 6이 맞는 거지. 4보다 커야 되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뭐 이런 거는 수월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 하지? 잠깐만요. 이 유형이 몇 개나 있어? 23개. 해보자. 이거 558번 아니지, 몇 번이야 지금 한 게. 583번 와보세요. 한번 2분이라도 고민해볼래요? 2분?
자, 봅시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로그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양수 p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맨날 똑같아요. 범위 체크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x가 마사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근데 얘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p보다 작다가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서 x가 2분의 p보다 작아요가 나오는데, p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죠. 그럼 무조건 x의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p까지가 되겠지. 이해됐어? 왜냐면 2분의 p는 양수일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범위 체크 먼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야, 이게 로그의 덧셈인데 미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진수끼리 뭐 할 거야? 곱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로그 2에 x 더하기 4랑 p-2x 이렇게 되는 거야. 걔네가 5가 되어라. 이게 근이 존재해달래. 근데 이 5도 우리는 미통일 좀 해보면 로그 2에 얼마라고 쓸 수 있니? 3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방정식의 근이, 그러니까 x 더하기 4랑 px 요거는 32. 요 방정식의 근이 요 범위 안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 이거야. 응? 방법은 별거 없고 얘를 그냥 그리자.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절편이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4랑 2분의 p 이렇게 두 개란 말이야.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상태야. 그럼 얘랑 32가 닿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보는 x 범위는, 관찰하는 x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분의 p까지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결론은 뭐겠니? 어떻게 만나는지 안 중요하고 요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에서의 값이 32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크기만 하면 돼요. 혹은 같아도 돼요. 닿기만 하면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이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p값을 찾으면 답이 되겠지. 근데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냥 축을 구할게. 축이 누구죠? 얘네들 더해서 절반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를 더해서 절반한다는 게 마이너스 2일 거고, 얘는 절반해주면 4분의 p일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조금 더럽지만 해보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m 값을 구할 건데, 자, 저 x 자리에다 저거 넣어주면 얘들아 마 2랑 4랑 더해가지고 2로 변할 거야. 그리고 4분의 p겠지? 그 다음 여기도 대입해보자.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p인가? 거기다가 이제 p를 더하는 거니까, 우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요게 지금 3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다 넘길게요, 우변으로. 그럼 4분의 1의 p 제곱 더하기 3p 그리고 더하기 40, 그게 0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4를 좀 곱하면은 p 제곱에 12p에 160 나오나? 이 인수분해가 돼? 160. 자, 잠깐만. 뭐 잘못했는데? 다시. 이거 잘못 썼나? 저기다 넣은 거죠? 얘 2배 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여기 플러스가 돼야지. 미안해. 그리고 딴 건 맞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 이것도 틀렸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p예요. 미안해요. 개판이구만. 그래서 p를 거기다 더해주면은
여기가 뒷부분이 2분의 P랑, 야,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 2분의 P랑 더하기 4야. 미안해, 다시 할게. 자, 다시 8분의 P제곱, 그리고 P랑 P 더하기 2P,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8. 그래서 그게 0보다 지금 뭐 한 거니? 0이 아니라 3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시면은 8분의 1의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24인가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 8에 곱하시면은 P제곱에 더하기 16P, 마이너스 8 곱하면 얼마야? 192가 되겠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방금 했지만 여기 24랑 8 딱 해주면 되겠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P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요? 8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양수피니까 요게 맞는 거지. 그래서 P의 최소는 8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생각보다 로그 방정식 풀 때 얘들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2차 함수 그리는 거 꽤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괜히 파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거기다 바로 그리는 거야. 절편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모양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필요했던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할만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다 고만고만해서 88번으로 오세요. 588. 자, 88번으로 가자. 자, 보니까 방정식 3에다가 자,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로그의 8의 x네. 자, 그거는 32 곱하기 로그 4의 x. 어휴, 곱하기. 이게 중요하다. 곱하기야, 곱하기. 구분 좀 지으려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로그 16의 x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뭐 이런 상태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달라는 거는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로그 3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달래.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얘들아 일단 미통이 다 얼마로 할래? 2로 다 해버리자.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2를 쓰고서 3분의 1 써줘. 자, 얘는 2 쓰시고 앞에 2분의 1 써줘. 얘는 2라고 쓰고 4분의 1 써. 뭐 이렇게 일단 미통일 다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좌변은요, 3배 로그 2x에서 요거 전개하면은 1개가 되겠지? 3분의 1 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2개가 남아요. 로그 2x. 그거랑 여기 2분의 1, 4분의 1 하면 8분의 1이니까 얘랑 해주면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은 로그 2의 x를 제곱한 거야, 그냥 통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x를 제곱한 게 아니라 로그 2의 x를 제곱한 거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거 2로 약분하자. 그래서 넘기자. 그러면 2배에 로그 2의 x를 제곱한 거 빼기 로그 2의 x가 되는 거죠. 는제로. 그래서 이거를 로그 2의 x로 묶어요. 그러면 2배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는제로. 그래서 로그 2의 x는 0 또는 2분의 1이에요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x 값은 1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아, 미안해. 2분의 1 되려면 뭐 얼마예요? 바보같이 하나도.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를 넣어야 돼? 루트 2겠지.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2개가 근이 된 거다. 두 근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3 나와. 그래서 답은 로그 3의 3, 1이 되는 거죠. 정답은 1.
아 근데 얘도 원래는 얘들아 맨 첫 번째에서 이거 하는 게 맞아요. x는 0보다 크다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 버려서.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 것들도 별로 이렇게 자, 593번으로 가자. 지수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방정식 로그 얼마야? 3의 x의 전체 제곱. 자, 더하기 로그 3의 x 제곱인데 그건 앞으로 떨궈. 그리고 빼기 4 는 제로. 자,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습관이 괜히 안 잡힐 것 같아.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내가 지금 하다가 왜 다시 돌아왔냐면 봐봐. 만약에 이 문제가 맨 앞에 얘가 없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절대로 이 2를 그냥 떨구면 절대 안 돼. 왜 그런 거야? 그 떨궈버리면은 범위가 뭐가 나와버려? 0보다 크다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x 범위가 뭐죠? 뭐였어?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x는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돼? 0만 아니면 된다 했었잖아. 얘들아 이거 다 기억나지? y는 로그 2의 x랑 여기 2배 한 거랑 로그 2의 x제곱은 다른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왜 달라? 얘는 그냥 0보다 크다가 범위고 얘는 뭐였어?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가 0만 아니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 문제에 요 맨 앞에 게 없고 얘네만 나왔다. 그럼 절대로 2를 함부로 떨궈선 안 돼요. 범위 체크를 하고 떨궈야 돼. 그리고 떨궜으면 뭘 붙여야 돼?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아마 1차로 나오면 더 애들이 헷갈려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아까 하다 말았냐면은 지금은 얘가 이게 이미 진수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물론 얘한테서는 x가 0이 아니다인데 얘네 둘의 공통범위는 요거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너희는 다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해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대충 공부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체크 잘 해놓으시고. 지금은 그냥 가자. 그래서 로그 3의 x 제곱에 더하기 2배의 로그 3의 x 마이너스 4는 제로.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지금 로그 알파의 베타랑 로그 베타의 알파를 더해달래. 요거를 해달래. 요거를. 그래서 일단은 뭐 할 거냐면 또 치환을 하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를 그냥 t라고 치환해봐. 그럼 지금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4는 0이야. 근데 얘들아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범위지. 근데 지금 우리가 t로 치환한 거는 어떤 녀석이냐면 로그잖아. 로그는 내가 치환할 때 범위가 따로 생겨 안 생겨? 생긴다 했니? 안 생긴다 했니? 안 생긴다 했었죠. 왜 안 생겨요? 범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는 그려보면 이렇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따로 범위가 생기진 않는다.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 전체고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야 지금? 알파랑 베타가 x에 들어가면은 t의 입장에선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계수 관계밖에 없어요. 자, 로그 3의 알파랑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인 거죠. 이 두 가지. 근데 물어보는 걸 잘 봐봐. 너네 이거 뭐로 보여? 보이는 거 혹시 있어요? 젤을 써먹어야 되죠? 역수 틀렸어요. 좀 비슷합니다. 세 글자. 얘들아 뭐 하면 돼? 밑변환 하면 되죠. 밑변환. 맞니? 로그 얼마짜리로? 3짜리로 밑변환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 또 로그 3의 베타 분의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 통분해.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알겠어? 자, 통분하면은 분모는 어쨌든 이제 바로 가자. 마사야. 분자는요. 얘네 곱하면은 로그 3의 베타의 제곱,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로그 3의 알파의 전체 제곱이 돼. 근데 그들은 합의 제곱에서 바로 갈게. 안 쓸게. 곱을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나오는 거였지. 맞아? 그래서 분자는 4에서 더하기 8이니까 12가 나오고요. 분모는 여전히 마사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 595번 할 건데 힘드니? 지금 21분인데 2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 잠가볼까? 네. 자, 다시 합시다. 너희도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지? 네. 열심히 보세요. 대충 보지 말고.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 공부하는 거랑 범위가 안 맞아요. 조금 들어, 조금. 지금 하는 게 다 고1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방학 내내 고2 것만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잘 본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잘하는 거고. 알겠어? 뭐 나도 학생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맨날 4등급, 5등급 맨날 나왔어요. 고2 때까지. 왜 그랬냐면 그때는 좀 자유로웠어가지고 진도를 학교 재량으로 해도 됐었어.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동안 해야 되는 과정을 2학년 때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고1 때 고2 수학을 다 끝내고 막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엄청 진도가 빨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진도랑 모의고사 진도가 안 맞아. 맨날 점수가 그렇게 나왔었어. 그런데도 잘 본 애들 있어. 그럼 걔네는 그냥 부럽기만 했어요. 부럽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정리를 좀 잘 하면서 방학 동안. 그러니까 너희도 다가오는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해. 알겠지? 그때가 이제 마지막 기회야. 재수를 안 할 수 있는 기회. 알겠어요? 너희는 재수하면 안 되잖아. 교육과정 바뀌니까 또 그걸 또 그거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겨울방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도 이제 모의고사 때 1등급이 나왔어요. 3학년 때부터 계속. 수능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경험자로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어쨌든 경험자로서 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수학은 그렇다는 거야. 수학은. 왜냐면 진도가 있으니까요. 범위가 있으니까. 근데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거는 범위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그런 건 잘 봐야죠. 특히 영어. 응? 영어 공부 잘 해놔. 나중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영어 좀 잘 해가지고 잘해야 돼요. 영어. 알겠죠? 점수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지금 또 절평이잖아, 그지?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대평가보단 낫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 맞아? 상위 4%가 원래는 1등급인데 그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90점에만 들면 되니까
90점 이상이 4%보다 적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어렵게 나왔을 때는.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빡세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95번 안 했죠 아직? 595번 할게요. 자, 방정식 595번. 자, x에 로그 이게 깨져서 그런데 2의 x니? 로그 2의 x예요. 로그 2의 x. 그것이 64의 x다. 자, 이것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마찬가지. 제일 먼저 진수 범위 체크. x가 0보다 크다. 해놓고, 자, 그 다음은 항상 이렇게 얘들아, 아까랑은 좀 달라. 아까 우리 유형 2번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뭐였냐면은 그냥 x로 표현된 식에 x로 표현된 식 제곱,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아까처럼 푸는 건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지수가 얼마야? 로그로 돼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양변 로그를 취하면 돼요. 양변 로그. 당연히 얼마짜리 취하겠니? 2짜리겠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로그 2를 붙이는 거야. 여기로 로그 2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좌변은 이게 지수잖아. 진수에서의 지수잖아요. 앞으로 떨구는 순간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결국은 로그 2의 x를 제곱한 거야. 그것이 64x가 진수면 얘들아, 내가 감기에 걸렸다가 지금 감기는 다 낫고요.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지금 코가 이렇게 맹맹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6입니다. 그죠? 나도 막 누가 말하는데 코맹맹이 소리 나면 듣기 싫거든. 너희도 똑같을 테니까 빨리 나갈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에 들어가고 로그 2의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 x를 뭐라고 쓸 수 있니? 8 또는 4분의 1이겠죠. 알겠어요? 그잖아요. 저거 그냥 풀면 되니까. 8이 들어가야 3 나오고 4분의 1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래서 하라는 건 뭐였니? 곱이네. 곱해주면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네. 그러면은 605번으로 갑시다. 605번. 다른 문제들은 그냥 상이한 문제들이어서 이거로 갑시다. 자, 연립인데 얘들아, 로그 3의 절대값에 x 빼기 3. 자, 그게 4보다 작대. 자, 이거랑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 얘네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한 건데, 제일 먼저 할 건 뭐야? 범위 체크하자. 자, 일단 조심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x가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은 0보다 크게 나와? 3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등호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3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것들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안 나오지.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제 먼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얘들아 1번이라 쓸게요. 첫 번째 부등식은 증가 계형이기 때문에 이 진수에 해당하는 게 얘도 미통일에서 로그 3으로 바꾸면은 81이잖아요. 81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야? 저 일단 합쳐요. 로그 2에 x랑 x-2로 합쳐. 걔네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3은 우리가 로그 3에 얼마로, 아니 로그 2에 얼마로? 8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 곱하기 x-2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하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x가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리고 얘는 뭐야? x 빼기 3이 누구랑 누구 사이야? 81과 마이너스 81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x 범위는 누구랑 누구니? 84보단 작으면서 마이너스 70 얼마야? 3 더하면? 8이야?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84보다는 작은 범위. 근데 얘네 모두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걸로 범위는 끝이고요. 해달라고 한 게 뭐야? 정수 x의 개수죠? 내가 손가락 세지 말라 했지? 못 쓰잖아 이거. 그치? 뭐 해야 돼? 뺀 걸로 끝이죠. 맞아요. 한쪽에만 등호 있으면 뺀 걸로 끝이다. 80개가 되겠지. 알겠어? 3번이고 오늘 최대한 많이 해놓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 상학함수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진도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4월부터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내신 대비 교재 만들고 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은 일찍 시작합시다. 그리고 학교 부교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풀고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알겠어? 학교에서 시키는 거를 따라가든 아니면 본인이 좀 여유가 된다면 더 풀든 하고 있어야 돼요. 내신 대비 딱 들어갔는데 그때 풀기 시작하면 안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할까? 608번으로 갈까요? 608번? 608번 608번 하자. 608번. 자, 부등식 로그 2에 마x 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5인가 봐. 자, 그랬을 때 이게 크거나 같대. 로그 2의 x가 플러스 2까지 되는 거. 얘보다. 자, 이때 얘를 풀면 근이 이렇게 나오나 봐. 이때 상수 a를 구해라. 자, 우선은 잘 봐봐. 요런 거 할 때 원래 우리는 항상 범위 체크를 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얘도 0보다 커야 돼.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a를 모르니까.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근이 나와 있죠. 맞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범위 체크를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그래서 그냥 가자. 지금은. 왜냐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가보면은 뭐 우변은, 아니 좌변은 건드릴 거 없고 우변은 얘네가 2를 미통이라면은 로그 2의 4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4x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2짜리이기 때문에 증가계형이야. 증가계형은 항상 전체 부등호 방향이랑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넘겨요. 그럼 x제곱에 저거 뭐야? 더하기 어이구야 4-a인가요? 이거에 x 더하기 5가 되겠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은 답으로 이제 이게 나오라는 소리지. 근데 물론 얘네가 0보다 크다 그 진수 범위 때문에 답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답에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 이 진수 범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의 답이 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잘 봐. 여기 뭐 있어요? 등호 있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진수 조건은 항상 0보다 크다기 때문에 등호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수들이 영향을 줬다면 반드시 답에도 등호가 없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진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얘의 영향을 받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의 근이 1부터 5라는 거야. 그 말은 마치 그냥 이렇게 생긴 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1과 5란 소리지. 경계는 항상 방정식의 근으로 나오니까.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래서 그냥 얘 찾는 게 목표니까 두 근의 합으로 가.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그냥 a-4고 그게 실제로 더하면 얼마야? 6 나오죠. 그래서 a가 얼마? 10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612번으로 와보세요. 612번. 자, 보니까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로그의 2분의 1에 뭐야 이게 로그 2에 x구나. x래. 그래서 요게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그 다음 거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4. 아이고 요게 마이너스 5보다 작대요.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범위 체크부터 하자. 일단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얘도 진수지. 승원아 맞아? 얘도 진수니까 얘도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다를 풀면 x 범위가 뭐로 나올 것 같니? 헷갈리지? 헷갈리면 그려. 안 헷갈리면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잘 봐봐. 지금 로그 2의 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미통일을 하는 거야. 얘도 로그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1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다가 돼?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림을 그리라고. 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이렇게 그려서 로그 2의 x를 그려. 근데 걔가 0보다 큰 거는 항점 그 다음부터지. 그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1보다 큰 범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다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아직 푼 건 아무것도 없고 범위 체크 중이야. 그래서 어쨌든 x가 0보다 큰 거랑 x가 1보다 큰 거의 공통 범위는 누구야? 1보다 큰 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온 x 범위는, 미안해, 부등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제되는 범위는 1보다 큰 거고, 여기선 누구예요? 0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결국은 누구야? 4보다 크다가 최종 전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체크해놓고 그 다음 이제 풀자. 자, 얘는요, 첫 번째 부등식 이렇게 1번으로 쓸게요. 진수에 누가 들어가 있건 간에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우리 이거는 로그 2분의 1에 뭐라고도 쓰냐면 4라고도 쓰죠. 마이가 된다는 거는 저 진수값이 4가 되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 진수끼리의 부등호는 어때야 돼? 지금 반대가 돼야 돼. 왜냐면 감소계형이라서.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로그 2의 x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그 2의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야. 반대로. 됐어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의 x 범위는 뭐예요? 뭐 이건 간단하지?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은 저거는 그냥 합쳐야겠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하나의 진수로 합쳐주면은 곱하기가 될 거고요. 얘네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똑같이 미통일.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로 쓰면은 여기 진수에 누구 데리고 와야 돼?
32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그냥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수의 5제곱. 그럼 결론 x 곱하기 x 마사라는 왼쪽 진수가 오른쪽 진수인 32보다 감소계형이어서 반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 그게 0보다 큰 거고 여기 4, 8에 32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그래서 x의 범위가 작은 거보단 작아요 또는 큰 거보다는 커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공통범위를 구해라고 했었고 지금 4보다 큰 게 전제이기 때문에 얘만 쓸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8보다는 크면서 16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가 되는 거고 하라는 게 뭐야? 또 개수네요. 빼면은 8개. 알겠어? 4번이다. 힘들어요? 이 숙제 몇 개야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번 풀었죠? 612번? 오, 한 80개 정도 됐구나. 근데 또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가지고 한 20개는 또 빼줘야 되죠, 그죠? 적당하네. 자, 넘어갈게요. 좀만 더 하자. 야, 근데 어려운 것도 계속 풀잖아, 그지? 근데 대신 집에 와서 복습은 꼭 해야 돼. 잘하는 게 많죠? 뭐 어떡하겠니?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데. 자, 615번으로 갑시다. 615번.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거의 이렇게 머릿속에 쏟아지잖아요, 정보들이. 근데 이걸 그냥 두고 집에 가버리면은 사라져요.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야 돼. 이건 누구나 어떤 선생님이든 다 말을 하는 게 복습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과목이건. 제발. 알겠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겠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다행인 거고. 그 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잔소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요. 이거 조금 깨져가지고. 자, 로그 2의 x 이거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게 0보다 작다. 자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곱을 구해라. 자, 또 천천히 해보자. 이게 뭐 별 3개짜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닙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항상 진수 범위. 얘가 있으니까 지금 x가 일단 0보다 큰 거는 전제로 깔릴 거고. 첫 번째부터 풀 건데 미통일 좀 합시다. 그래서 얘를 3으로 통일할게. 웬만하면 3인 게 좋으니까. 그 통일해주면은 마이너스가 지수 자리로 가면서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요. 증가계형으로 지금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부등호도 똑같이 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은 뭐 x제곱에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5고 넘으면 플러스 4겠다. 그래서 여기가 4랑 1 들어가서 마마 들어가면 되겠지. x가 1과 누구 사이야? 4 사이 범위가 된다. 됐어요? 뭐 이건 그냥 하는 거고. 두 번째. 얘는 그냥 바로 하자. 인수분해하면 해서 여기 3, 1 마마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3과 로그 2의 1인가요? 뭔 말이야? x 마이너스 1인 거지? 그게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또 사이 범위가 나와서 로그 2의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1과 3 사이. 증가계형이니까 x 범위는 전체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얼마? 2일 거고 여기 얼마야? 8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범위들의 공통범위를 써주면 돼요. 아까 얘까지 해서 가보면은 그냥 공통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2랑 4 사이.
됐어요? 그러한 자연수라고 했죠. 누구 있어? 3, 4밖에 없지. 곱하면은 12가 되겠네. 별로 안 어렵지? 알겠어? 연습해서 오면 돼요, 그냥. 계산 연습해, 계산 연습.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 뭐하지? 그 다음은 618번으로 와볼래요? 618번. 자, 18번의 부등식. 자, 3의 로그 x 곱하기 x의 로그 3 마이너스 2배 시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3의 로그 x 더하기 x의 로그 3 더하기 3 얘가 0보다 작대.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 그지? 얘는 굳이 뭐 거기 유형대로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3이랑 x랑 자리 바꾸자. 그럼 여기서 이제 3의 로그 x로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3의 로그 x. 그래서 일단 좀 귀찮아가지고 3의 로그 x제곱을 얘들아 t라고 치환을 좀 할게. 근데 얘는 지금 지수 형태야, 로그 형태야? 따지고 보면 어쨌든 마지막 모양은 지수 형태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크다고 써줘야 돼요. 왜냐면 x에 양수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거 써놓자. 또 안 쓰면 또 나중에 안 하니까. 양수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x에 양수가 들어가면 얘가 실수가 돼버려. 그럼 3의 실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됐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써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둘이 똑같은 거라서 4t가 돼버려. 왜냐면 이 안에가 2t거든. 그리고 더하기 3 그게 0보다 작다. 뭐 3하고 1 들어가서 마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t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1과 3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3의 로그 x제곱의 범위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항상 미통일. 자, 미통일 해볼까? 얘는 이미 통일돼 있어. 1제곱이야. 얘는 뭐야? 3의 0제곱이야. 그래서 지수끼리의 부등호는 전체 부등호랑 똑같아야 돼. 왜냐면 지금 3짜리니까. 증가계형이니까.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로그 x보다 1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범위는 또 뭐니?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최종으로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유형 19번 18, 20, 21, 22, 23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하고 갈까? 아니요.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우리 수업은 10시까지잖아요. 아, 그잖아요. 지금 52분인데. 아, 몰라. 그냥 할 거야. 자, 뭐 할까? 뭘 풀어줘야 또 애들이 좋아할까? 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풀어줘야 되는데. 야, 진짜 뭐하지? 애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됐네요. 623번으로 갑시다. 623번. 자, 지금 로그 2의 x 그 다음 로그 2의 이거 그냥 바로 갈까? 8 마이너스 로그 2의 x죠? 그럼 얘는 3이라고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얘가 4분의 a래. 자,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라.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얘를 t라고 바꾸자. 근데 로그 형태는 치환을 해도 범위 따로 안 생긴다 했지? 모든 실수니까. 그래서 써보면은 t 3 빼기 t 는 4분의 a. 그래서 넘기면은 t 제곱 마이너스 뭐 나오니? 이야, 여기가 잘못됐구나. 플러스 3t 그게 4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넘기면은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분의 a는 0이란데 얘들아 이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라고 하는데 잘 봐봐. x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풀면은 t값이 나오면 무조건 x는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여기서 뭐만 나오면 돼? 두 실근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어떤 값으로 나오던 x는 양수일 거라고. 알겠어? 왜냐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떤 값이 나와도 x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수 쪽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가보자. 판별식 가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고요. 걔가 0보다 크면 돼. 그럼 a가 누구보다? 9보다 작으면 되겠네. 알겠어? 정수 a의 최대값 얼마야? 8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양근이란 그 말이 오히려 헷갈리게 나왔는데 별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지수